결국 패스트트랙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었죠.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최이배 의원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극한의 대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치 상황. 지금 21세기 국회라고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죠. 예. 지금 이제 돌발 영상에서 또 이면 스토리까지 보여줬지만 저렇게 웃고 장난치는 듯하면서 동료 의원을 이제 뭔가 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야 하는 이런 상황. 예. 그런데 참 여러 가지입니다. 팩스, 이메일로 접수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초적인 문제는 저렇게 몸과 몸이 육탄 저지하고 점거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하나도 풀리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회사에서 저렇게 일하면 우리가 흔히 잘린다 표현을 하는데 예.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고요. 결국은 모든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만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예. 전 이현주 의원이 탈당 선언하면서 했던 말이 자꾸 귀에 쟁쟁한 것이 광야에서 한 말이 야수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야수라는 말이 걸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사람의 국회로 돌아와 달라 이렇게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2008년이 떠올라요. 2008년도에 한미 FTA 그 비준안 갖고 네. 그 박진 당시의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이 상임위의장을 완전히 막았거든요. 예. 그때 그것을 뚫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서 뚫었고 뚫자마자 저쪽에서는 소방 호스로 이제 또 막았고 소화기. 이런 소화기로 막았고 이런 광경들이 사실 8년 거의 한 11년 동안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그렇게 되돌아가지 말자. 그때 외신에서 대대적으로 그것을 또 이 보도를 했고 그게 이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돌아가지 말자라는 11년간의 약속이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진 것. 저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영 논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또다시 우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책임은 양쪽에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그 교훈을 이번에는 꼭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를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결국에는 문희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몇 년 만인가요? 지금 경호권 발동이 33년 만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네. 이게 오늘까지 계속 좀 오보가 확대되고 있는데 예. 제 기억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김관영 의장 시절에도 박관영. 의장 예, 시절에도 예. 있었고요.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죠. 예, 예, 네. 그리고 이 경호권 발동은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 그런데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최소한 몸싸움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경호권이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한 10년 이래 경호권이 발동되는 안타까운 이제 육탄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경호권 발동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잘못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제가 들어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자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이 구호입니다. 예. 황교안 이 대표 사실은 저 지지하러 응원하러 나와서도 이제 저 같이 그 구호들을 외쳤는데 80년대 제 대학생 시절에 외치던 구호를 지금 이 보수 야당의 의원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좌파 독재 주장하는데 뭐가 좌파 독재냐? 지금 야합이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거든요. 여야 4당이 합의한 거예요. 자유한국당만 5당 중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당이 반대하는데 나머지 4당이 이걸 진행하는 것이 싫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라도 이것을 막아 나서겠다. 그 이후에 등장한 게 팩스 접수, 이메일 접수는 막아서니까 지금 나온 문제고요. 첫 번째 고리를 풀려면 점거를 풀어야 됩니다. 점거를 풀고 이야기하자라고 예. 먼저 손을 내밀어야 그다음에 풀리지. 예. 지금 도시락 먹으면서 점거, 의안과 점거하고 있고 예. 회의장 점거하고 있고 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 그러면 이야기가 풀리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발단이 된 원인인 공수처법과 그 연동형 비례제, 검경수 사건도 네. 있겠지만요. 이 법안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단이 된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사보임이 옳은지,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팩스와 이메일로 의안이 접수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이제 토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한국당의 어떤 논리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보신다고 이야기인데 일단 문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이거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작의 발단은 어찌됐든 패스트트랙을 막아서겠다라고 나선 한국당이 점거라는 어떤 형태를 띈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소통하려고 얼만큼 의지를 보였느냐도 사실은 다시 되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공수처 법안이나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혁안은 사실 선거구제 개혁안은 좀 급해요. 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에 앞서니까. 근데 공수처는 물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민생이냐, 뭐 정말 절대 절박하게 330일 이내로 돼야 되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별개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선거구제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선거구제를 빌미로 해서 공수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시각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사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제의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숱하게 대화제의를 했고 대화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보여지냐면 절박한 여당의 하나의 어떤 법안을 요구할 때 그것을 사실은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면서 그럼 이거는 들어줘. 이것은 뭐 야합이 아니라 1여당과 1야당의 야합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면서 이걸 한 고비고비를 넘겨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부터 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그런 그 폭로에 있어서 협상의 묘를 국정조사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럼 이건 접고 이거는 해달라 하면서 협정을 하려고 하는데 예. 사실은 너무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한다, 먼저 무엇을 안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양쪽 당의 어떤 목표가 뭐냐, 실제로 속내가 뭐냐, 그래서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다시 한번 뽑아보는 게 더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누가 예.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의 저기서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니까 똑같은 논쟁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중간에 대화들이 좀 이루어졌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네.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태웠다면 강대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이제 이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말을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 논리가 좀 바뀌어 있는 게 뭐냐면 자,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그것도 50% 포함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이 민주당 이중대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안은 소수 야당들이 주장한 거예요. 지난 12월에 단식 투쟁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깨질 상황인데 이따 좀 진단을 해야 됩니다만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당에 이거 꼭 관철시켜줘야 돼. 그래서 거대 양당, 여당, 제1야당이 귀를 기울이고 절충안을 내서 예. 1월 임시회에서 처리합시다. 그때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도 단식 같이 하면서 주장했죠. 심상정 의원은 12월 내로 해달라. 민주당이 손살을 쳤습니다. 아유, 연내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 자유한국당만 여기에 대한 안을 안 내다가 예. 3월 돼서 툭 던진 안이 뭡니까? 10% 의원 줄이고 비례는 하나도 없다. 지역구로 270명. 완전히 180도 다른 안을 냈으니까 이건 어깃장 놓는 거잖아요. 연동형 우리는 안 되고 비례대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안을 내버렸으니까 격돌이 일어났고 여기서 민주당은 절충안을 낸 겁니다. 민주당이 100% 연동형을 주장하는 소수야당에 대해서 50%만 연동형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절충안으로 예. 그 정도라도 해보자 합의가 된 건데 예.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민주당이 아니냐고요. 이건 소수 당들을 위해서 이 국회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득표율에 해당하는 의석 배당을 하자라는 룰을 새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 다만 이 룰이 없었느냐. 지금도 정당형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배분을 해왔어요. 근데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는 것과 예, 예. 전체 300석에서의 이 배분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역구 빼고 배분을 하느냐 이런 룰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걸 민주당 2중대, 3중대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했으면 예. 저는 이렇게 저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예. 게임의 룰, 총선 1년 남았는데 네, 1년도 네. 안 남았는데 예.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민주당 탓을 하는 것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예. 이걸 좀 풀려면 선후를 합리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예. 다시 대응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싸움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의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과정도 영향들에 있죠, 대해서 현재. 예, 지금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계속 충돌이 일어난 네, 것이고 강대강 어떻게 보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감정을 상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제출 이 부분이 가장 트리거 역할 그러니까 결정적인 예,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을 어긴 건 사실은 바른미래당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지금 이 연합이 국회법을 먼저 어기지 않았느냐라는 건데요. 예.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야 돼요.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 시절에 건강보호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당론과 사실은 배치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이냐 분리냐 뭐 이런 문제였는데요. 예. 한나라당이 그때 8명이고 민주당이 7명이고 무소속이 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재호 당시 원내대표, 당시 총무라고 불렀는데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해요. 사보임을 하는데 그 사보임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은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이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또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였죠. 예. 바뀐 거죠. 김연아 예. 의원한테 바뀌었는데, 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김홍신 의원이 그 후에 사보임과 관련해서 아주 엄격한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뭐 조금 변형이 돼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당시에 김홍신 의원을 도와줬던 기관이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지금의 조국 수석과 안경환 교수, 서울대 교수가 활약하고 있었던 당시 참여연대가 김홍신 의원을 넣어서 어떤 법, 사보임과 관련해서 의장이 결코 그 의원의 의사와 반해서 사보임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물론 그 문구는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위원의 어떤 그런 질병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표현이 바뀌지만 어찌됐든 그걸 주장하고 추진했던 건 참여연대였어요. 김홍신 의원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민주당 또는 참여연대가 당시에 김홍신 의원의 이야기를 예.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진영이 한번 다시 바뀌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 민주당이 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입장이면 그 사보임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문제시할 겁니다. 김홍신 의원 때처럼. 예. 그러면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보임을 왜 그때 당시에 예. 이렇게 바꿔놨는가? 네네. 그것은 미국에는 이거 머그 원프라고 부르는데 머그 원프가 뭐냐면 당파성을 띠지 않는 그런 투표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다. 교훈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존중을 하는데 그 예. 부분은 존중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민주당이 사보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참여연대, 민주당 그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시는데 아니, 지금 사보임은 자, 김관영 그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에서 한 잘못이에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이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옳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래요. 이번에 사보임은 옳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 네 개 당이 자, 마찬가지죠.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그 과정이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일어나는 일들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지금 과거의 과정들 속에서 그 역할이 바뀌었을 때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헌법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제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그거 들고요. 맞고요. 예. 법적 절차 맞고 제가 다른 논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 바른미래당에 집중해 보시자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선거제로의 개편을 손학규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얻어냈어요. 이건 작은 야당의 승리잖아요. 민주당과 당시에는 자유한국당도 나경원 대표가 12월 15일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네. 얻어내서 하자고 하는데 그게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당에 있는 간사, 위원이 사개특위, 공수처법하고 지금 이제 이 정개특위의 선거법은 같이 가는 거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여기서 오신환 의원이 난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반대할 거야. 자, 이현주 의원이 왜 당원권 정지 1년이 됐고 탈당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네. 재보선 과정에 자당의 대표에 대해서 찌질하다, 예. 수치스럽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거는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손학규 대표가 밀어붙이는 전략적 법안 추진에 대해서 자당의 의원이 나는 반대할 거야. 예.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은 부결되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왜? 우리 당 바른미래당의 전략은 이것을 밀어붙이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 사보임을 했고
권은희 의원도 문제가 생겨서 어제 또 사부임을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바른미래당 내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 그럼 이제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반대표를 해서 부결됐다면 징계위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내에서. 왜냐하면 당대표가 단식 그러니까 투쟁에서 얻어낸 것을 깼잖아요. 이 자당 사안에 의원이. 접근함에 있어서 이건 그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당대 거죠. 당 자체를 어떤 정치의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느냐. 국회의원 하나를 정말 헌법기관이나 헌법기관으로서요? 정말 정당의 하나 그 핵심적인 어떤 가치로 보느냐. 이거에 지금 이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념 차이가 아니라 예, 논리 예. 차이인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 소수당들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가 아니라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하는 네. 민주당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2중대, 3중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당원 지금 단계를 주객을 잘 모르셔서 전도시켰다라는 하는 거죠. 말씀인데요. 네. 당원 조금 짧게 단계상에 정리해 주세요. 당원 단계상에 네. 당 대표가 단식을 해서 얻어낸 것을 네. 당원이 반대를 했다서 징계위원회 회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도 있고 그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당 총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징계가 절대 일어나지도 않고요. 당시에 사실은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회의가 의총이. 그러니까 과반이냐 아니면 3분의 2냐인데 만약에 징계를 얻으려면 당론으로서 3분의 2의 의결이 있었어야 징계가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왜? 당론을 예.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반으로 했다는 건 당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안 이루어지죠. 그건 당규상에 있는 것을 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 주제는 제 생각에는 계속 토론하면서 계속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연관 맞습니다.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네.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우선 그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총을 모두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난동으로 민의 전당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7년 전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 불법이었습니다. 의원을 바꿔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바꿔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북한입니까? 의회 구태타입니다. 의회 폭거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는 청와대라는 것을. 그 목적은 단순히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도 네, 두 원내대표의 발언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지금 이 강대강 대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 7시간 감금까지 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미가 없는 것이 자, 작은 불법들을 막 지금 저질렀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배하는 이 몸싸움, 물리적 저지를 자유한국당이 실행을 해요. 그 불법을 난 불법으로 막겠다라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적 시각에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문제 제기, 비판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이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당장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막기 위해서 보조적인 도구로 만들어진 걸 이번에 처음 쓰는 거예요. 그 안에 충분히 네. 의의를 갖추고 또 상임위를 그럼 통해서 할 수가 저는 있는 이게 거죠. 표결되기 예. 전에 최장 330일 이후에 선거법 개정은 지금 데드라인도 지나버렸어요. 이게 이 표결이 돼서 의결이 되더라도 내년 총선에 적용이 안 되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거. 아마 19대 국회 마지막에 기억에 남으신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차라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몸싸움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육탄 저지, 점거, 농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정권 연장의 음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개정 문제도 아니다. 그럼 이거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던지고 지금 국회 내에서 법적 처리가 안 되는데 정권 연장을 그냥 합니까? 지금 입법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패스트 트랙이 뭐가 입법 쿠데타입니까? 2012년에 스스로 그 전신인 당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물론 2013년에 다수당이 되자 이거 위헌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1년 후에 위헌이라고 얘기할 법을 그때 관철시킨 거예요. 왜? 다수당이 아니었을 때 과반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네. 몸싸움 못하게 하려고 야당의
저지를 막기 위해서 그래놓고 지금은 이걸 쿠데타라고 부르면요. 쿠데타가 될 법의 단초를 왜 그때 만드셨어요? 예. 7년 전에. 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죠. 예. 자,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사진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새 지렛대를 들고 나왔죠. 이게 지금 이 과정에서 점거 대치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며 이제 민주당을 비판한 건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국회 방어과에서 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무너졌다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 지금 묻는 것으로 미루는 보입니다. 것이죠. 예. 사실은 오늘 양쪽 다 이 새 지렛대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리자마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일 처음 말한 것이 이 새 지렛대는 민주당원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방어과 직원이 갖고 간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또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것이 이 뭐 민주당원인지 아니면 방어과인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들고 나와서 문짝을 뜯으려고 했다. 이게 왜 다시 이렇게 그 쟁점이 되냐면 2008년도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전기톱, 그다음에 해머. 망치, 해머 이런 것들로 상징화되는 어떤 폭력성 이것이 굉장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몸에 대지 않고 또 말로 하고 뭐 더군다나 어떤 도구로 또 쓰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합의가 돼서 선진화법이 된 건데 어저께 그것이 등장함으로써 어떤 수단이 등장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어떤 공방 또 굉장히 많은 비판이 그러니까 쏟아지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렇죠. 많은 비판이 핵심이죠. 쏟아질 테니까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미루고 있는 것이죠 서로.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이번 이 대치 과정에서 원내대표 리더십들이 조금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지금 장인상에 뭐 당시 그 맞습니다. 당시에는 좀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이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시선을 좀 멀리 두고 좀 이야기를 네.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 대치라기보다는 이걸 좀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예, 빙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황교안 대표도 이제 현장에 잠시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구호도 외치고 응원을 하고 자, 이 빈소에 조문 오지 않아도 된다. 열심히 싸워달라. 이런 당부한 것으로 이제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그 가족 상이 아니어도 황교안 대표의 역할이 없어요. 원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인데 의원끼리 벌어진 황교안 일이기 때문에. 대표가 네. 지금 원외 대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 황교안 대표가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원내로 들어가기 위한 총선에 출마나 비례대표나 뭔가 이제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예. 그 역할은 상당히 좀 톡톡히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겠습니다만 예.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당 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잡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사항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 사실 그 추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이 반토막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트너이죠.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들은 그래도 사실 협상에 대한 파트너인데 파트너들이죠. 예, 민주당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흘리면서 네. 참 이게 좀 더 꼬인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일촉즉발 위기에 놓인 것은 바로 바른미래당이 지금 겪는 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쪼개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한테는 의총에서 분명히 불법적인 사보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수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제가 질책을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부임 뭐 절대 안 할 거냐고 자꾸 뭐 확약을 해달라고 요구를 사실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개특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진행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지금 김관영 거짓말입니까? 원내대표가 거짓말쟁이 원내대표가 되었고요. 사보임을 안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한 추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추인 결정 자체가 지금 원천무효다.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총사퇴할 것이며 기자들이 어제 이제 오신환 의원을 몇 시에 만나냐 예. 이것을 계속 취재하면서 따라다녀서 예. 제가 목욕탕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만나서 예. 약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좀 설득을 했는데요. 일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설득이 안 됐고 설득이 안 됐죠. 네, 그간 오갔던 진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서로 주장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과연 바른미래당 내홍이 수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엔 뭐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의 어떤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만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수습하기에는 참 멀은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이 유승민계 의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한국당이나 혹은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비판받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뭐 탈당하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 바라보는 지점이 같아요. 같은 지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잘못됐다. 그리고 사보임 잘못됐다. 그것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아직도 물론 그 상처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같은 지점을 향해서 무엇인가 행보를 같이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것이 유승민계가 예. 한국당과 유승민계가 한국당 의원들과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지점이 앞으로 어떤 그런 정계 개편에서 보수 통합의 하나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티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되는 이유는 안철수계 의원들의 이 움직임도 좀 재밌어요. 예. 처음에는 반대하는 쪽에 몇 명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보임은 잘못됐다. 라는 것에 보려더 2-3명 의원들이 더 와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총 한 4명 정도, 5명 정도가 지금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계와 유승민 의원계가 호남 계열 의원들과 사실 그 대척점에 서는 지점. 네. 그러니까 네. 이 당의 어떤 해체 수순이나 분열 수순에서 이런 두 갈래가 지금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안 해주신 계열이 있습니다. 호남 계열은 과연 그렇다면 네. 만약에 분당이 된다면 혹은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알려지고 있던 대목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주평화당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도 호남 기반입니다. 그리고 네. 처음에 국민의당으로 함께 나왔던 분들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하겠다 할 때 반대해서 남았던 인물들인 거죠. 그럼 다시 지금 제가 보기엔 총선 때 지금처럼 이합 집산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당이 한때는 위기에 처했지만 지방선거라든가 조기 대선 이후에 그 결과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지고 떠났습니다만 계속 존속하면서 뭐 정부와 싸울 거 싸우고 타협할 거 타협해 왔다면 내년 총선에 차라리 비전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어게인 국민의당이 지금 그리운 거예요. 예. 안철수계 의원들 일부 예. 그리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구실력을 작동하고 있던 과정인데 이번에 그냥 딱 이제 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예. 그 결절 지점이 어딘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요. 3.5당과 1.5당의 대결이 돼버린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2개로 움직이고 있어요. 0.5로 네. 그쪽에 넣어줬군요. 그래서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가 어떻게든 이번 주말에 네.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 후폭풍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을 국회가 가게 되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번 주말에 확인되는 결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당은 쪼개지는데 문제는 시점하고요. 하나는 그 원래는 6월 말 원내대표 이제 이 재선출로 보고 있었는데 그보다 네. 빨라질 수 있고 누가 네, 나가고 네. 누가 남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얘기를 합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과 야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사실은 바라고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그 역사를 보면 총선 때는 언제나 호남 쪽으로 결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남 쪽의 의원들을 아마 다시 이제 흡수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은 대선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호남계열 의원들을 받아들이면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공신으로서 반발을 할 것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지만 저는 후자가 더 유력하다. 왜? 그들이 없었어도 우리는 전국 정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연합을 한다면 다른 당으로서 그냥 제3의 당으로서 예.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치가 정말 협상과 네. 협치를 통해서 풀렸다라는 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그 네.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